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이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거 화가 가장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수라고 하는 것,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의 천간이 될 것이고, 또 9번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을목이 첫 번째, 두 번째 천간이면서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화는 세 번째, 네 번째 천간이면서 화가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간은 무토기토로서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경금신금으로서 오행으로 금이 되는 것이고, 지금 임수라고 하는 것과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천간으로서 이렇게 수가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하나지만 이걸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렇게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또 음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공. 그래서 음양오행으로서 그 일간을 구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일간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도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 호, 수 같은 것을 말하죠. 여러분들 강가라든가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진짜 넓은 호수 같은 데 가면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탁 트여 있는 시야와 함께 굉장히 상쾌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다, 강호수 같은 개념이고요. 또 가끔 가다가 산이라든가 이런 데 계곡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주 맑고 깨끗한 작은 옹달샘 같은 걸 볼 수가 있겠죠. 옹달샘,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명리에서 개수를 음수라고 해서 우루수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것을 개수 우루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금방 말했던 산에 갔을 때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시냇물 같은 거 이렇게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개수의 개념하고 임수의 개념은 상당히 그 범위 내에서 굉장히 큽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파도가 치거나 너울이 치거나 아니면 쓰나미가 일게 되면 큰 바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걸 갖다가 임수의 충분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임수가 아주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선생님, 임수가 뭐 바다니까 뭐 파도도 칠 수 있고 너울도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뭐 당연히 바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주에서 바라보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바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주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왕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신왕하게 되면 그 신왕한 것으로 인해서 사주가 편고해진 사주는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이기 때문에 부기 빈천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일 피흉하는 하기 위해서 축일 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략을 배우는 것인데 그냥 자연히 지니까 냅둬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주를 봤을 때 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왕한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어떤 사주를 봤는데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약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좀 씩씩하고 좀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사주를 중화시킬 거냐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쓴다라고 해요. 무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죠. 칠살. 그리고 편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칠살 편관은 굉장히 강하고 거칠은 그런 육친으로 봐서 칠살 편관은 나쁘고 정관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대해수를 갖다가 막으려고 하면은 작은 흙 가지고는 안 되고요. 큰 토를 가지고 막아야지.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을 짓는 것이지만 토목공사 같은 건 뭐예요? 큰 댐을 짓는 것도 토목공사로 볼 수가 있겠고 큰 길을 닦는 것도 도로를 닦는 것도 토목공사가 될 수 있고 산을 갖다 파헤쳐서 산을 갖다 옮기는 것도 토목공사죠. 규모 자체가 건축하고 토목하고는 다른데 토목공사 정도 돼야지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토목공사는 뭐야? 큰 흙을 갖다 땅을 갖다가 가지고 큰 거대한 공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작은 기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왕토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예요. 건토. 그래서 건토라야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지로 기토 같은 천간으로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토이면서도 얘는 습토가 되죠. 습토 지지로 진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진토도 본기는 무토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진토로 임수를 제방하기에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은 진토로 임수를 제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지로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어떤 진토라기보다는 술토 정도 있는 것이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봤을 때 천간으로 무토의 지지로는 술토 정도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임수가 왕에서 무토나 술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 술토를 생조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5월이 아니라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이런 때 태어나야지만 임수가 왕한 것이죠. 동절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약하고 또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 하더라도 날씨 자체가 매우 차갑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병화가 무토도 이렇게 생주해주고 해월에 한기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병화를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는 세트로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이렇게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신약했다. 임수가 만약에 약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 수가 없겠고요. 경신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때 인묘월 같은 때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약하고요. 또 진술충미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 임수가 또 약할 수 있고요. 또 4, 5월의 경우에도 임수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절지라든가 태지 등에 태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임술관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일단 인성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특징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를 잘 살펴봐야지만 용신을 적절하게 우리가 배합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망종을 지나서 4월에서 5월로 되는 것이고요. 또 하지라고 하는 절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특징이 뭐냐면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성한 시절이 바로 이 5월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반대로 음의 기운이 가장 극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죠. 그리고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월 중에서 동지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라고 하면 5월의 하지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죠. 그래서 양이 가장 극성한 때는 바로 5월 중 하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 가장 극성한 때는 자월 중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 남방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죠. 그 중에서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양의 기운이 강하다. 4월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4월은 화의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5월은 그죠? 화의 여기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화가 왕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4, 5비에서 미월이라고 하는 미월은 화의 여기가 이제 쇠지가 되죠. 쇠지. 그래서 4, 5월까지 점차적으로 화가 왕이지다가 이제 5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일음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부터는 음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미월부터는 화의 기운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포태법으로 4, 5 미월은 화의 인간지 4월, 5월은 화의 제왕지 가장 왕할 때,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화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쇠지가 된다. 반대로 4월은 수의 여기가 절지가 되는 거예요. 절지. 그 다음에 5월은 수의 여기가 이제 태지가 될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그 다음 미월은 수의 여기가 이제 양지가 되죠. 그래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화가 가장 왕한 권역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화가 왕한 그 사오미월은 수가 가장 약한 그런 때가 되죠.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할 때이고, 해자축월은 상대적으로 똑같은 위치로 화가 약한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자축월은 용신이 대체적으로 화가 되는 것이고, 사오미월은 대체적으로 수가 부족하고 뜨겁기 때문에 사오멸은 수가 용신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에 수가 약한 때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도 약하지만 화가 너무 왕해서 매우 치열하다라고 표현해요. 치열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 세차게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치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경쟁도 치열하다, 뭐가 치열하다라고 해서 서로 경쟁하느라고 아주 불똥이 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사오미열은 조열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4월, 5월 미열을 표현할 때는 뭘 생각해라? 건식 사우나를 생각해라. 건식 사우나. 여러분들 사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라든가 목욕탕 같은 데 잘못 갔다가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원래 뜨거운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우나를 별로 잘 가지는 않지만은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이제 가끔 피로 회복이라고, 그게 피로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좀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나쁘지 않아서 가끔 하긴 하는데, 올해는 못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 또 그래서 이 5월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식 사우나라든가 아니면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을 연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뜨겁고 조열한 중에 수는 약하죠. 예를 들면 소양강이 물이 굉장히 많은 강이죠. 강이 작은 강은 아닙니다. 근데 여름에 비가 충분히 왔을 때는 그 소양강 위에서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뭐 그런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기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소양강 또 물이 말라서 강바닥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의 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월의 임수는 소양강이 말라서 강바닥에 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임수가 무토를 쓸 때는 언제 임수일간이 왕에서 충분한 성질을 드러낼 때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일간이 지금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에 무토를 쓰게 되면 오히려 임수를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임수의 수원, 임수가 살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5월이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겁기 때문에 5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죠. 열기를 식혀주는 것은 뭘로 식혀줍니까? 같은 수로서 식혀주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약했을 때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뭘로 생조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를 해주게 되는데, 5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 수가 필요할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좀 공력이 큽니다. 이것은 제가 무토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좋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면 일간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왜냐하면 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중에 있는 정화가 본기가 되기 때문에 정화를 억제시켜 주는 것은 개수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있어서 오중에 있는 열기를 식혀준다라고 하면, 다음으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인 경금이죠. 선생님, 신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5월이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경우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그런 금이기 때문에 자칫 수가 부족했을 때 이 화에 의해서 신금은 금방 녹아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금 5월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겁재인 개수로서 5월에 열기를 식혀주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임수를 이렇게 생주해주면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화가 있는데 임수하고 비견겁재인 임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겁재인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군겁쟁제라고 보시는 분들 수도 있어요. 군겁쟁제 아시죠? 군겁쟁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5월의 임수가 개수를 쓸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겁쟁제라고 보지 않고요. 왕한 재물을 갖다가 분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겁재하고 이 재성을 갖다가 나누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kg짜리 금괴가 있을 때 혼자 들기 어려울 때는 친구하고 같이 들면은 그 무게를 반씩 줄여서 들 수 있는 것과 같죠. 혼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의 임수는 혼자서 이 많은 열기를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쪼그랑 바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월의 임수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분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일간은 임수, 일간,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령은 화가 왕한 5월에 되겠습니다. 화왕절.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죠. 화. 이 5화는 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가 극하죠. 수극화이기 때문에 화하기 때문에 일간이 수가 되는 것이고, 화는 우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국화했을 때 화는 재성이 된다, 일간 입장에서. 그래서 재성이 되는 것인데, 양대 음의 관계가 되니까 얘는 정제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제격이 되는데 일단 5월은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재성이 왕한 것이고 일간은 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수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일주가 이모일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명리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농마동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아니면 재관쌍비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농마동향 재관쌍비는 나쁜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관. 그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정제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도 정제를 뜻하는 것이고 마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인데 오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기토를 보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마가 되는 겁니다. 마는 뭐라 했습니까? 정제라 그랬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도 녹마동의 쟁한쌍이라고 하고요. 일주 중에서 임오 일주도 녹마동의 쟁한쌍이라고 해서 한 궁안에 정관 정제가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격이라고 했죠.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귀격이다가 아니라 귀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조짐,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것이 귀격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일지 밑에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월에 토를 보았으니까 이거는 솔직한 말로 일단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 약한 중에 토를 보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진토는 이거는 습토가 되고요. 진 중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묘지라고도 하고요. 고지라고 해서 어떤 분도 저 상담하시는 분들이 임수가 이렇게 진을 보게 되면 뭐 백고도 뭐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묘지가 되는 것이니까 일간 임수가 진의 묘지에 들어가니까 일간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낭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5월에 임수가 진을 봤으니까 약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5월의 임수이기 때문에 진을 봐서 약한 것이지 묘지에 들어가서 약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이 진을 볼 수 있죠. 근데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진을 봤다고 해서 이 임수가 약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래서 진을 봤다고 해서 수가 진에 있는 진의 묘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임수를 약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진을 봤다고 해서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5월인데 진을 봐서 약하다고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좌우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 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죠. 그러면 이거는 임수가 진에 들어가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수를 봐서 자진 합수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이거는 오히려 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지 묘지를 봤다고 해서 거기에 임묘하는 오행이 약해진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다? 그거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죠. 낭설이다. 이거는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에 술을 보게 되면 오술합이 되죠. 오술 이렇게 오술이 합이 돼 가지고 화가 더 왕해지면서 또 술토는 갖다가 임수를 극하는 역할을 하죠. 임수가 왕했을 때는 술토로서 제방할 수 있지만은 임수가 5월에 약한 때 술토를 보게 되면 임수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토를 보지 않고 그래도 진토를 본 곳은 그나마 다행이죠. 물론 이제 임신일주 신금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진토는 그래도 임수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5월의 임수가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마르지 않고 물기를 내가 아직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야지 이것이 임수가 고지에 들어가서 묘지에 들어가서 임수가 약하다 임수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도 마찬가지로 습토인 축토가 있죠. 이것이 미토 술토였다고 하면 임수는 아마 단명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토라 하더라도 진토 축토라고 하는 어떻게 짜맞추듯이 습토만 2개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임수가 존립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환경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고요. 임수도 진에 통근할 수 있죠. 이 임수는 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왕하진 않다 하더라도 너무 약해서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이 있는 것인데 수가 부족하게 되면 간목은 화를 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뭐 토를 제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아직은 약하다.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죠. 강이 마르다 보면은 저 한 귀퉁이에 진흙만 이렇게 남아 있고 물고기가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임수가 화가 왕해서 임수가 약한데 그나마 진축토를 갖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흙탕, 물기가 있는 진흙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그래도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했던 경자시를 한번 보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경자시. 제가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로서 5화를 갖다 억제하고 경건에서 임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수가 천간에 특출되지는 않았지만 지지의 자수가 진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고요. 또 경금의 생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5월에 임수가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5월에 토를 3개를 받지만 다습토고 임수일간이 좀 약하더라도 모든 5화 빼고는 축, 진, 축에 모두 통을 할 수 있죠. 신금 2개가 투출해서 임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것도 임수가 약해서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세 자체가 너무 좋으냐? 그런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민시가 되면은 임수, 비견이 들어왔죠. 비견이 들어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진축, 진토, 축토, 신금의 뿌리를 두고 생주를 받는 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있는 상태에서 인목이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 어차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진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라도 여기에 뿌리를 아까 말했던 진흙 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화로 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끔한 국세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 이것도 화가 너무 왕해지는 국세가 될 것이고 병호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미시도 마찬가지로 화가 왕한 중에 화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신을 보게 되면 자는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합 형성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신진수국을 볼 수 있지만 자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합력은 매우 약하다라고 보는데 진에 일단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신에 그다음에 진축에도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5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왕토입니다. 거기에 뜨고 진축에도 무토는 투출하게 되죠. 이거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이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금이 있고 진토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진축 5에 뿌리를 든 무토가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목으로서 얘를 제해줘야 되는데 5월의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수, 목, 운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지로 금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운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 국세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국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좀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사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유합금 되죠. 이거는 유금하고 진토지지 육합이 돼서 금이 왕해지게 되죠. 기토는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 탁임이 되는 중에 간목이 있어서 이거를 토를 갖다 제거시켜 주는 걸로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임수가 6월 같은데 이런 6월 같은데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해야지만은 임수가 다른 계절 같은데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왕했을 때 무토 쓰는 것을 더 좋아하지 이렇게 탁해지는 것 자체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경술시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이거는 경금이 투출돼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거는 진술충이 되는 것이 더 나쁜 거죠. 왜냐하면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국세가 더 조열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